사랑합니다. 대원초등학교 1학년 여러분, 오늘은 등교계약 이렇게 합니다를 주제로 선생님과 함께 공부해 보겠어요. 학부모님을 통해 나간 가정통신물을 함께 본다면 더 큰 도움이 되겠어요. 부모님과 함께 보는 것도 좋겠죠? 우리는 등교 일주일 전부터 계약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어떤 준비를 했죠? 네, 나이스 학생 건강 상태 자가 설문조사를 하고 있어요. 설문지를 하는 방법은 부모님께서 잘 알고 계세요. 등교 시간에 맞추어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습관도 기르고 있지요. 그럼 우리의 첫날 등교 당일 아침에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네, 지금 일주일 전부터 연습한 것과 같이 나이스 학생 건강 상태 자가 설문을 먼저 참여해야 됩니다. 아침마다 매일 해야 하는 거니까 잊지 않고 꼭 학교 오기 전에 해야 합니다. 어떤 내용을 할까요? 네, 열을 확인하고요. 또 호흡기 질환도 있는지 항목을 잘 보고 설문에 참여해야 합니다. 이때 증상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집에서 쉬면서 선생님께 연락해야 합니다. 이상이 없다면요, 네, 마스크를 착용하고 학교 갈 준비를 해서 학교로 가면 되겠죠? 등교 시간은 어떻게 될까요? 평소에는 우리가 등교 시간을 전 학년이 같이 갔었죠? 그렇지만 지금은 특별한 시기잖아요. 그래서 학년군별로 등교 시간을 다르게 한답니다. 1, 2학년은 8시 50분부터 9시까지 학교에 들어올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그런데 1학년은 처음이죠. 그래서 1학년은 첫째 날은 9시에서 9시 10분. 네, 부모님과 함께 와도 좋습니다. 등교 시간을 꼭 지켜야 모두의 안전을 지킬 수 있겠죠? 등교 아침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먼저 정문을 통해서 들어오는 친구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학교의 교문은 항상 열려 있지 않아요. 정문은 등하교 시간에 개방되고요. 혹시 부모님께서 급하게 오실 일이 있으면 미리 연락해서 학교 출입 수칙에 따라서 오셔야 한답니다. 우리의 첫째 날 5월 27일에는 부모님과 함께 오게 되는데요. 이때는 교문 앞에서 발열 체크를 해주시는 선생님이 계시답니다. 그런데 둘째 날부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교문 안으로 부모님은 들어오실 수 없어요. 그래서 스스로 해야 한답니다. 물론 둘째 날에도 안내해 주시는 선생님들이 계실 거예요. 자, 정문에 들어오면 첫째 날은 어디로 가야 될까? 네, 운동장으로 갑니다. 들어와서 운동장 쪽으로 들어가서 선생님이 기다리고 있는 앞에 가서 줄을 섭니다. 운동장에 가면 선생님이 간격을 유지해서 줄을 서세요. 누가 왔나요? 확인하고 있을 거예요. 둘째 날부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둘째 날부터는 중앙현관으로 가야 해요. 중앙현관 말이 어렵다고요? 네, 여기 진한 노란색 있죠? 이쪽으로 가란 뜻이에요. 좀 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네, 등교 아침, 선생님 저는 교문 중에서도 후문 뒤쪽 문으로 오는데 어떡하죠? 괜찮아요. 우리 학교는 등하교 시간에 후문도 개방한답니다. 마찬가지로 후문도 등하교 시간에만 개방돼요. 그 이후 시간에는 문이 잠기니까 볼 일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선생님께 허락받고 확인 절차를 거친 후 출입할 수 있답니다. 5월 27일에는 부모님과 함께 발열 체크 후에 들어옵니다. 역시 둘째 날부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스스로 들어와야겠죠? 후문으로 들어오면 이렇게 생겼어요. 네, 후문을 들어오면 선생님 운동장이 안 보여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쭉 들어가서 오른쪽으로 꺾어줍니다. 왼쪽 아니에요. 오른쪽이에요. 첫째 날은 운동장으로 가서 선생님의 안내에 따라 간격 유지하며 줄을 선다고 했죠?
둘째 날은 어디로 가라고 했나요? 네, 중앙현관으로 가라고 했어요. 중앙현관에 가서 열을 먼저 재고 교실로 들어와야 한답니다. 자, 이제 둘째 날부터 어떻게 하는지 좀 더 자세히 가르쳐 줄까요? 중앙현관은 바로 사진에 보이는 이곳이에요. 중앙현관에 가면 뭐예요, 선생님? 네, 발열 체크를 합니다. 발열 체크를 한 다음에 교실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이건 선생님과 함께 연습을 한번 해볼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등교 아침 발열을 체크한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어떻게 할까요? 예, 교실을 찾아가야겠죠? 이날도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선생님이 안내해 줄 거예요. 선생님 안내에 따라서 이제 1학년 교실이 있는 서관으로 갑니다. 우리 학교는 건물이 크게 3개 있어요. 본관, 서관, 별관, 그리고 체육관도 있어요. 우리가 있을 1학년은 서관에 있습니다. 어렵다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선생님과 하나 배워갈 테니까. 자, 우리 교실은 어떻게 갈까요? 서관 현관으로 쭉 들어오면 신발을 신고 그대로 들어와요. 신발 벗지 않아요. 서관 현관으로 쭉 들어오면 왼쪽으로 쭉 들어오면 어디가 나올까요? 예, 교실이 나옵니다. 제일 처음 어느 교실? 보이나요? 1학년 1반, 1학년 2반, 1학년 3반 이 차례대로 있어요. 그럼 우리 교실을 찾아올 수 있겠나요? 여러분 몇 반인지 기억하고 있죠? 좋아요. 교실 들어오세요. 자, 교실에 들어오기 전에 내가 신고 온 신발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교실 앞에 보면 신발장이 있어요. 신발장에는 여러분의 이름을 적어 놓을 건데요. 여러분 이름은 알아볼 수 있겠죠? 네, 우리 이름 한글 공부도 좀 했으니까 내 이름 정도는 알아볼 수 있을 거라고 봐요. 그러면 교실 앞에 있는 신발장에 신발을 넣고 실내화를 갈아 신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은 너무나 반갑지만 우리가 이야기하기는 힘들죠? 마스크를 쓰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반갑게 손인사, 눈인사 해주세요. 자, 교실에 들어오면 무엇을 해야 할까요? 네, 선생님이 여러분의 자리를 다 이름을 붙여놨어요. 선생님의 안내에 따라 자신의 자리를 찾아서 앉습니다. 책가방은 내 책상 고리에 둡니다. 자기 자리에서만 개인 활동을 해야 돼요. 우리 반가운 친구들과 서로 부대끼면서 놀고 싶은데 정말 아쉽죠? 그렇지만 우리 건강도 중요하니까 당분간은 참도록 해요. 그리고 여럿이서 함께 쓰는 물건은 당분간은 사용할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여러분이 읽을 책을 매일 2권 정도씩 들고 다녀야 해요. 마스크는 항상 착용해야 해요. 답답하다고 벗어버리면 다른 친구들의 안전이 위협을 받아요. 우리 모두 서로 조심해야겠죠? 복도를 이용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언제 어디서든 마스크는 항상 착용해야 된다고 했죠? 화살표를 따라서 항상 오른쪽으로 다녀요. 화살표 모양을 잘 보면 여러분이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지 알 수 있을 거예요. 1학년은 서관 1층만 주로 사용한다고 했죠? 네, 화장실도 마찬가지예요. 화장실도 지정된 화장실만 가요. 물론 다른 장소로 이동했을 때는 거기 가까운 화장실을 이용할 수도 있겠죠? 자, 선생님이 책상을 한 줄로 띄워놨어요. 아까 말했듯이 당분간은 우리가 친구들과 부대끼며 활동하기 힘들어요. 아쉽지만 잠시만 참읍시다. 그래서 책상은 혼자 앉게 되고요. 최대한 거리를 두고 배치해 두었어요. 반가운 친구가 있더라도 당분간은 다른 친구의 자리로 가면 안 됩니다. 화장실을 사용할 때도 역시 거리를 꼭 지켜야 하는데요. 화장실 앞에 있는 거리두기 선을 지키면서 줄을 서고요. 수업시간, 쉬는 시간 관계없이 선생님이 화장실에 가고 싶다고 하는 친구는 한 명씩 보내줄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한테 말하면 돼요. 선생님 전 좀 부끄러워요 하면
선생님한테 손을 들고 있으면 선생님이 다가가서 물어볼게요. 손은 항상 깨끗이 30초 이상 물만으로 씻지 말고 비누를 사용해서 씻는 게 더 좋겠죠? 그리고 정해준 화장실만 가는 약속. 혹시 수업 중에 보내줬는데 다른 데로 갔다가 찾아오지 못하면 큰일이잖아요. 꼭 정해준 곳으로 가도록 해요. 그리고 내일 준비해야 될 물건은 뭐가 있을까요? 네, 먼저 개인 물통이 필요해요. 물을 학교에서 주지 않나요? 네, 당분간은 학교에서 물을 제한한답니다. 왜냐하면 여럿이서 먹는 물은 입을 대고 마시는 친구들이 있으면 위험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개인 물통에 마신 물을 넣어서 준비합니다. 마스크 귀퉁이에 이름을 써놓으면 혹시 모를 분실을 막을 수 있어요. 개인 여분 마스크는 항상 2개씩 지퍼백 같은 곳에 넣어서 가방 안에 꼭 넣어 다닙니다. 친구 간에도 물건을 빌려주는 거 아주 좋은 일이죠. 그런데 당분간은 함께 쓰는 것이 힘들다고 했어요. 학교에서 모임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학교에서는 항상 누구에게 먼저 말해야 되죠? 네, 선생님께. 그래서 선생님께 적시해야 됩니다. 그럼 선생님이 열을 체크해보고 증상을 알아본 다음에 부모님께 연락드릴 거예요. 그리고 나서 보건선생님께 연락해서 일시적 관찰실이라는 곳에 여러분을 잠시 따로 대기시킵니다. 그런 다음에 부모님이 오시면 함께 가면 됩니다. 점심시간에 교실에서는 먼저 뭘 해야 될까? 점심시간이 되었다고 내 마음대로 교실소로 가는 게 아니죠. 일단 준서가 올 때까지 자기 자리에서 기다립니다. 선생님이 발을 체크를 하고 오고요. 선생님 안내에 따라 손을 씻고 옵니다. 손을 씻은 다음에는 1m 이상의 거리를 두고 줄을 서고요. 배식하기 전까지는 마스크를 절대 벗지 않습니다. 배식을 받는 다음에 어떻게 할까요? 네, 당연히 밥을 먹어야 되겠죠. 급식소 앞에 가서도 역시 줄을 서야 하는데요. 거리두기 선을 꼭 지켜서 줄을 서고요. 급식소에 가면 손소독기가 있으니 한 번 더 손을 소독해요. 배식 받은 다음엔 정해진 자리에 앉고요. 앉기 전까지는 뭐 하면 안 된다고요? 마스크를 벗으면 안 돼요. 자리에 앉은 후에 마스크를 벗고 밥을 먹도록 합니다. 점심을 다 먹었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 먹자마자 다시 마스크를 써야 합니다. 남은 음식은 빈 국통에 모읍니다. 그 다음에 잔반통에 버리고 와서 자기의 자리에 다시 앉아요. 혼자 먼저 교실로 가지 않아요. 선생님이 안내를 하면 함께 교실로 갑니다. 학교 시간이 되면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1학년이라도 요일마다 학교 시간이 달라요. 그래서 반드시 부모님과 함께 학교 시간을 확인하고 학교 방법을 약속해야 돼요. 월요일과 금요일은 4교시 수업이어서 점심을 먹은 후에 12시 40분쯤 하게 합니다.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은 오후 1시 20분, 13시 20분에 하게 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부모님과 집에 가는 방법을 꼭 미리 약속해야 돼요. 선생님 저 집에 어떻게 가는지 몰라요. 하면 큰일 나요. 부모님과 꼭 약속해서 교문 앞에 만날 장소를 정하든지 혼자 갈 수 있는 친구는 씩씩하게 혼자 갑니다 하고 말을 해주면 좋겠어요. 그리고 혹시 돌봄을 가거나 다른 방과후를 간다 해도 선생님한테 꼭 얘기해야겠죠? 항상 갈 때도 거리 유지. 자, 집에 가면 어떻게 해야 되죠? 집에 가자마자 30초 이상 깨끗하게 손을 씻습니다. 자, 안전한 생활을 위해서 우리가 지킬 일이 많아요. 마스크는 좀 힘들어도 벗지 않아요. 그리고 마스크를 낀 채로 달리기를 하거나 말을 너무 많이 하면 힘들기 때문에 활동을 조금씩 줄이는 것이 좋아요. 손은 비누로 30초 이상 자주 씻어요. 다른 사람 가까이에 하지 않아요. 지금은 반갑다고 해서 친구를 안거나 아니면 손을 맞잡거나 하는 것은 조심해야 돼요. 당분간 해서는 안 되겠죠?
재채기나 기침은 옷소매로 가리고 밥 먹거나 물 마실 때 말하지 않아요. 즐거운 식사 시간에 친구들과 대화하지 못해서 좀 답답하겠죠? 하지만 당분간만 참읍시다. 몸이 아프면 선생님께 바로 말씀드리고요. 개인용품은 혼자만 사용해야 해요. 약속된 계단, 복도, 화장실을 이용하고요. 네, 우리 학교는 엘리베이터는 없지만 쓰레기는 정해진 봉투에 분리수거해서 버리도록 해요. 자, 이제 9월 27일 얼마 남지 않았네요. 슬기로운 학교생활 준비되었나요? 우리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요. 사랑합니다.